이 생각 진짜 맞을까요?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 자꾸 보게 되는 유튜브 쇼츠,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로또를 사는 이유까지. 혹시 누군가가 이미 여러분의 생각과 욕망을 설계해 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뇌과학자 정재승과 미학자 진중권이 함께 쓴 크로스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됐고 왜 같은 욕망을 반복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정재승과 진중권 씨가 함께 쓴 이 크로스 시리즈 1권과 2권 한번 제가 읽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재승 씨와 진중권 씨는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다들 아시겠죠? 정재승 씨 하면은 이제 카이스트 박사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과학 발전을 위해서 좀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시고 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런 분이고, 진중권 씨는 이제 미학자이자 좀 토론가로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근데 굉장히 또 똑똑하신 분이죠. 미학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인데, 그 두 사람이 같이 크로스, 무한 상상력을 위한 크로스라고 써있고 은밀한 욕망을 엿보는 크로스라고 써있는데, 뇌과학, 그러니까 과학과 미학,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 이거를 서로 크로스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두 분이 한번 의기투합해서 쓴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출판된 지 좀 됐습니다. 시즌 1이 이제 2009년에 초판이 나왔고 시즌 2가 2012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최소한 13년 이상 된 그런 책이다 보니까 안의 내용들이 조금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설정이나 혹은 좀 옛날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정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 책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고 읽어볼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판사는 이제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출판이 됐고요. 이 시리즈가 재밌게 느껴졌던 이유는 거대한 담론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 키워드들로부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는 점이에요. 시작부터 민주주의는 이렇고 자본주의는 이렇고 이 세상은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어렵고 좀 질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핵심 키워드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피 취향, 셀카, 로또, 나는 가수다, 이런 정말 실생활에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들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작부터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시즌 1은 디지털 세상의 현상학이라는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대 이제 한국인들의 일상이나 소비 습관, 기술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작은 키워드들을 모아서 시대 감각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냐면요, 시작부터 스타벅스입니다. 너무 끌리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구글,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고, 제프리 쇼, 20세기 소년, 헬로키티, 셀카, 쌍꺼풀 수술, 엔젤리나 졸리, 프라다 등등 아마 안 들어본 거 없을, 대부분 다 들어보셨어요. 그런 대중적인 그런 키워드들로 시작을 하고요. 그럼 시즌2는 거기서 좀 더 확장해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남게 되는 인간의 욕망, 이걸 좀 더 핵심 키워드로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방향을 좀 바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즌2의 키워드들을 보면 로또, 오디션, 자살, 키스, 트랜스포머, 뽀로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조금 키워드 느낌이 약간 다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인간들의 어떤 패턴을 연구했다면 이건 욕망에 좀 더 특화해서 봤다라는 게 이제 재밌는 건데, 어쨌든 거대 담론에서 시작하지 않고 작은 거에서 거대한 걸로 나가는 약간 귀납법적 사고를 택하고 있는 게 이 책이 좀 술술 읽힐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 두 작가의 생각을 여실히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주제가, 예를 들면 스타벅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스타벅스를 예로 들면 진중권 씨가 취향 공동체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요. 글을 쓰면 이제 그 다음에 정재승 씨가 예술의 옆에 커피 과학을 이라고 해서 약간 그거에 대한 화답이라든지 자신의 생각을 쓰게 되고, 그 다음 편은 스티브 잡스가 얘기가 나오는데 정재승 씨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중권 씨가 또 쓰는 그런 어떤 그 텍스트 구성을 하다 보니까 대화체는 아닌데 뭔가 두 저명한 학자가 서로 대담을 나누는 듯한 느낌을 들어서 뭔가 지식 뿜뿜 이런 느낌도 들고, 실제로 요 시즌 1 같은 경우 보면은 진중권 씨는 아무래도 미학 그리고 문화 비평이다 보니까 하나의 사안을 두고서 상징, 취향, 권력, 서사, 이미지 요런 걸로 좀 읽게 되고요. 정재승 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학자다 보니까 그 사안에 대한 인지, 행동,
진화, 시스템, 네트워크 이런 측면으로 읽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의 사안을 두고서 뭔가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이렇게 자극이 되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또 좋았던 점은 뭔가 이 두 사람이 요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독자가 다음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어요. 물론 혹자는 요게 조금 대충 그냥 가는 거 아닌가, 너네 생각을 대충 밝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을 했다라는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2 같은 경우는 욕망에 좀 더 키워드들을 특화해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더 논쟁적인 주제들이 많습니다. 뭐 스타벅스, 스티브 잡스, 프라다 이런 것들은 사실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는데 뭐 로또, 뭐 오디션 혹은 뭐 이제 그래피티, 낙서, 나는 꼼수다, 뭐 올해의 인물, 뭐 이런 시즌2의 키워드들은 논란의 여지들이 서로 좀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들을 뽑아서 그걸로 욕망을 좀 이야기했다라는 게 또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책들의 각각의 주제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모든 키워드들을 통해서 정재승 그리고 진중권 씨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시즌1에서는 우리 인간이 뭔가를 선택한다고 믿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한다라기보다는 뇌가 가장 편한 경로를 따라가도록 설계가 됐고 결국 뇌는 에너지를 아끼는 기관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키워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그 뇌의 에너지 절약의 결과가 자유로운 취향이라는 우리 인간의 착각이다.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취향을 택하고 그러는 것이 결국은 뇌의 어떤 그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서 뇌가 가장 편한 경로로 간 그 결과인 거고 결국 우리의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시즌2는 우리 인간이 사실 그러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계속해서 욕망을 하는가, 그리고 그 욕망을 반복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재승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뇌는 확률보다는 가능성에 반응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확률과 가능성을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확률은 그게 될 확률, 그냥 말 그대로 숫자적인 거고 가능성은 0.1%라도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확률이 낮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에 반응한다라는 게 이제 이 시즌2의 전반적인 키워드들의 욕망으로 바라봤을 때 정재승 씨가 바라본 키워드고요. 그리고 진중권 씨는 그거에 대해서 사회는 그 가능성을 신화로 포장해서 유통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혹시 나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로또를 계속 하게 되고 또 뭔가 오디션에 참여하게 되고 로또 얘기하니까 이게 적었네요. 사실 제가 뭐 몇 년째 그냥 매주 로또를 사고 있어요. 많이는 안 삽니다. 많이는 안 사고 그냥 작게 사고 있는데 뭐 한 5,000원, 10,000원 뭐 그냥 매주 이렇게 사고 있는데 단 한 번도 3등 이상이 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전 그렇죠. 이번엔 나다. 올해는 나다. 이번 주는 나다. 딱 이 책을 읽으니까 딱 왜 내가 그랬는지 알게 되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시즌1은 너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그리고 시즌2는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욕망을 계속해서 우린 반복해, 이 주제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인문학적 소양, 한 사안에 대해서 뭔가 너무 딥하지 않게, 하지만 그렇다고 얇지도 않게 알고 싶은 분들에겐 너무 좋은 그런 인문 교양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뭐 시성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최소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요새 특히 이제 시즌1 같은 경우는 좀 디지털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들이 있어서 조금 좀 옛날 거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늘 우리는 옛날 거에서 지금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거 저는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이 욕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시대가 가장 잘 팔아먹은 이야기일까요? 정재승, 진중권, 진중권, 정재승의 크로스 시리즈.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었습니다. 대꾸알죠? 안녕.